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매년 5월과 6월이 되면 양파를 수확하고 난 뒤 그 푸르고 싱싱한 잎사귀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그냥 밭 한켠에 쌓아두거나 한 줌씩 모아 태워버리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수확되는 양파가 무려 117만 톤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그 양파 한 포기에서 잎이 차지하는 무게가 전체의 30%에서 40%에 달한다는 것도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버려온 그 잎들이 사실은 텃밭에서 가장 무서운 해충을 막아줄 수 있는 천연 방어막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모른 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어린 오이모종은 진딧물과 총체벌레의 공격에 하루하루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약은 쓰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그냥 두고 볼 수도 없는 그 답답한 마음, 저는 너무도 잘 압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30년 넘게 텃밭을 일구며 직접 깨달은 가장 소중한 비밀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버려지던 양파잎 하나로 만드는 3중 방어 시스템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옆에 두시고 편안하게 앉아 계신가요? 자, 그러면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주변에서 매년 반복되는 한 가지 장면부터 떠올려 보겠습니다. 5월 말이 되면 전라남도 무안과 경상남도 창녕의 넓은 들판에는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양파가 가득합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양파 주산지인 이 두 곳에서만 해마다 수십만 톤의 양파가 수확됩니다. 그런데 정작 양파의 그 푸르고 싱싱한 잎사귀는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밭한 귀퉁이에 쌓여 까맣게 타버리거나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 봉투에 담겨 사라집니다. 117만 톤의 수확량 중에서 잎이 차지하는 30%에서 40%, 그러니까 수십만 톤에 달하는 그 귀한 잎들이 해마다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아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봄, 제 이웃에서 일어난 일을 겪고 나서 그 마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울에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 후 충청도 고향으로 내려온 박민준 씨는 올해로 67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귀향하고 처음으로 텃밭에 오이, 모종 20포기를 손수 심었을 때 얼굴에는 설레는 빛이 가득했지요. 매일 아침 물을 주고 흙을 어루만지며 키워온 그 모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종이 겨우 잎 3장을 펼쳤을 무렵 박민준 씨는 밭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어린 잎들이 하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들여다보니 진딧물대가 새카맣게 붙어 있었고 잎 가장자리에는 총체벌레가 이미 자리를 잡은 뒤였습니다. 농약은 도저히 손이 가지 않았고 그렇다고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날 저녁 저를 찾아와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마당 한쪽에 쌓아두었던 양파잎 한 자루를 들고 그분의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단 나흘 만에 그 20포기의 오이 모종이 다시 푸른 잎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준 씨는 그날 이후로 양파잎을 단 한 장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양파잎 속에 어떤 비밀이 담겨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양파잎 속의 비밀, 그것은 놀랍게도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몸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양파잎을 손으로 꺾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코를 찌르는 강한 향이 퍼지지요. 눈이 매워지고 눈물이 핑 돌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톡 쏘는 냄새일 뿐이지만 사실 그 향기는 양파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내보내는 천연 신호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도 무섭거나 긴장하면 식은땀이 나지요. 양파잎도 마찬가지입니다. 잎이 꺾이거나 상처를 입는 순간 잎 세포 안에 잠들어 있던 효소가 깨어나면서 이소알리신과 디메틸 다이설파이드라는 강한 휘발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양파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 내뿜는 자기 방어 신호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물질이 작은 곤충들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진딧물이나 총채벌레는 어린 잎의 달콤한 냄새를 따라 먹이를 찾습니다. 그런데 양파잎에서 나오는 이 강한 향이 그 달콤한 냄새를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벌레 입장에서는 눈앞에 먹이가 있어도 찾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이 물질은 곤충의 호흡기관에 직접 작용해 숨쉬기를 어렵게 만드는 강한 살충 효과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여러 연구에서도 마늘이나 양파 같은 백합과 식물을 오이나 고추, 토마토 가까이에 함께 심으면 진딧물과 총채벌레 발생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아무 말씀 없이 텃밭 모퉁이에 양파 한 줄을 심어두시던 그 오래된 손길 속에 이미 모든 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대 과학은 그저 그 지혜를 뒤늦게 증명해내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양파잎의 힘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첫 번째 방어막부터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어막은 향기로 해충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아내는 향기 방어막입니다. 양파를 수확하는 바로 그날, 잎이 아직 빳빳하고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들을 따로 골라 두십시오. 잎이 이미 흐물흐물하게 시든 것은 향기가 많이 날아간 상태이니 가능하면 수확 당일 꺾이지 않은 싱싱한 잎을 쓰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 잎들을 15cm에서 20cm 길이로 가지런히 잘라주십시오. 그런 다음 어린 오이 모종의 줄기로부터 5cm에서 7cm 정도 거리를 두고 빙 둘러 가볍게 깔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두껍게 쌓으면 땅속 공기가 막혀 뿌리가 상할 수 있으니 얇게 한 겹만 펼쳐두는 것이 좋습니다. 7일에서 10일에 한 번씩 잎이 바스라지고 향기가 옅어질 무렵에 새 잎으로 갈아주시면 효과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더해주시면 이 방어막이 훨씬 더 든든해집니다. 바로 메리골드를 함께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메리골드 뿌리에서는 티오펜이라는 천연 성분이 흙 속으로 스며들어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해충인 뿌리옥선충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뿌리옥선충은 오이와 고추, 토마토 뿌리에 혹을 만들어 양분 흡수를 막는 대표적인 토양 해충입니다. 양파 잎의 향기 방어막과 메리골드의 토양 방어막이 함께 작용하면 지상과 지하를 동시에 지키는 이중 보호막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꼭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메리골드를 심으실 때는 반드시 천수국 또는 만수국을 심으셔야 합니다. 생김새가 비슷해서 금잔화를 메리골드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은데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금잔화 퇴비를 사용하면 뿌리옥선충이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모양이 비슷해도 효과는 정반대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천수국 또는 만수국으로 구입하실 때 이름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 향기 방어막을 든든히 세워두었다면 이제 두 번째 방어막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버려지는 잎을 흙의 영양으로 되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텃밭을 오래 일구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흙은 우리가 거두어 가는 만큼 돌려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채소를 키우고 수확하면 흙 속의 영양은 조금씩 줄어들고 그렇게 지쳐가는 흙 위에서 자라는 어린 모종은 병충해에도 더 쉽게 무너집니다. 두 번째 방어막은 바로 그 흙에게 빼앗아간 것을 되돌려주는 영양 방어막입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수확하면서 꺾이거나 상해서 쓸 수 없게 된 양파잎들을 따로 모아 잘게 썰어 주십시오. 그 잎 1kg을 물 5리터에 담가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서 7일에서 10일 동안 천천히 우려주시면 됩니다. 뚜껑을 살짝 덮어두되 완전히 막지는 마시고 공기가 조금 통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진한 갈색빛의 액체가 만들어집니다. 그 액체를 고운 천이나 채로 깨끗이 걸러낸 뒤 물과 1대10의 비율로 희석해 2주에 한 번씩 작물뿌리 주변 흙에 천천히 부어주십시오. 너무 자주 주는 것보다 2주 간격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양파잎 속에는 줄기를 단단하게 세우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는 칼륨,
식물 세포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토마토에서 흔히 생기는 배꼽 썩은 병을 막아주는 칼슘, 잎을 푸르게 만드는 엽록소의 핵심 재료인 마그네슘과 철분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양파 특유의 유황 성분은 흙 속 곰팡이균과 세균까지 억제해주는 천연 항균 역할까지 합니다. 저는 이 방법을 처음 쓰던 해 여름 상추와 시금치 수확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따로 비료를 사지 않아도 돈 한 푼 들이지 않아도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버려질 뻔한 잎을 우려낸 그 한 양동이가 흙을 살리고 살아난 흙이 모종을 지켜준 것이지요. 흙에게 돌려줄수록 흙은 더 많이 돌려줍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양파잎이 조용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어막입니다. 해충이 이미 들이닥쳤을 때 급하게 꺼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향기 방어막을 둘러두고 영양 방어막을 꾸준히 챙겨도 텃밭 일이라는 게 언제나 내 뜻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방심한 사이 비라도 며칠 내리고 나면 어느새 진딧물대가 잎 뒤쪽에 가득 붙어 있기도 하고 바람을 타고 날아온 총채벌레가 하룻밤 사이에 여린 잎을 망가뜨려 놓기도 합니다. 그럴 때 꺼내 쓰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방어막, 양파 끓인 물 분무액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크기가 제법 되는 양파 3개를 껍질째 잘게 썰어 주십시오. 그것을 냄비에 넣고 물을 넉넉히 부어 3분에서 5분 정도 끓여줍니다. 오래 끓일 필요는 없습니다. 끓기 시작한 뒤 3분에서 5분이면 양파 속 유황 성분이 물속으로 충분히 우러납니다. 불을 끄고 완전히 식힌 다음 고운 천으로 깨끗이 걸러 원액을 받아두십시오. 해충이 이미 많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이 원액 한 컵에 물 2컵을 섞어 진하게 희석해 입 앞뒤로 꼼꼼히 뿌려주십시오. 평소 예방 목적으로 쓰실 때는 원액 한 컵에 물 4컵을 섞어 좀 더 연하게 희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뿌리는 시간은 반드시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질 무렵 서늘한 때를 골라주십시오. 한낮 강한 햇볕 아래에서는 잎이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꾸준히 살포하시면 진딧물은 물론이고 배추인나비, 애벌레, 흰가루병까지 한꺼번에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무액이 가진 가장 큰 장점 하나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텃밭의 가장 소중한 친구인 꿀벌에게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화학 농약을 쓰고 나면 꿀벌이 사라져 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결과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양파 분무액은 꿀벌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해충만 골라 쫓아냅니다. 작년 여름 저는 이 3가지 방어막을 모두 갖춘 오이밭에서 30년 농사, 인생을 통틀어 가장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제 이웃 박민준 씨도 그의 가을 식탁에 오이가 끊이지 않았다며 환하게 웃으며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도시에서 살면서 흙 한 번 제대로 만져본 적 없었는데 이 작은 텃밭이 자신에게 가장 큰 선생님이 되어 주었다고요. 그 말이 지금도 마음속에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긴 이야기의 마지막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 말이 오늘 함께 나눈 3가지를 마음에 한 번 더 새기고 조용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3가지 방어막을 짧게 한 번 더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확 당일 싱싱한 양파 잎을 모종 곁에 둘러두고 천수국 또는 만수국과 함께 심어 향기로 해충을 막아내는 향기 방어막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꺾이고 남은 잎을 그늘진 곳에서 천천히 우려내어 흙에게 영양을 돌려주는 영양 방어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파를 끓여 만든 천연 분무액으로 진딧물과 흰가루병까지 잠재우는 분무 방어막이었습니다. 이 3가지는 단 한 푼의 비용도 들지 않고 어떠한 화학 성분도 남기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모든 지혜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텃밭 모퉁이에 말없이 양파 한 줄을 심어두시던 그 손길 속에 이미 모든 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대 과학은 그저 그 깊은 진리를 뒤늦게 증명해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양파 수확이 끝나거든. 부디 그 푸른 잎을 그냥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텃밭에서 피어난 작은 기적들을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저는 언제나 그 이야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텃밭과 마음에 늘 푸름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